TM보험을 가입하면서 고지 의무 사항에 대해 일부 질문을 받지 않거나 질문에 대답할 틈 없이 바로 다음 질문을 받아 고지 기회 자체가 없었음에도 보험회사는 나중에 고지 의무 위반이란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 과실이 상해보험금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과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최근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이고요. 보도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는 2025년 11월 7일에 나온 거고요. 주요 분쟁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의료 과실 사고 및 고지 의무 관련 내용입니다. 의료 과실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분쟁 사례를 보겠는데요. A씨는 비뇨기과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의식 저하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을 했고 1차 병원은 부적절한 수술에 대한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이 상해보험금을 유족들이 청구하자 예상 가능한 수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상해사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독당국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피보험자가 수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 과실로 인한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의료 과실은 내재한 질병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 사고로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약관에서 상해는 외래성, 외부로부터 발생을 해야 되고요. 우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의료 과실이라는 건 외부에서 발생한 거고 우연한 거기 때문에 상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의료진의 부작위에 의한 의료 과실이기 때문에 상해 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B씨는 허리 통증으로 대학병원에서 단순 통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갑자기 거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지마비 장애가 되었습니다. 이는 병원의 오진으로 인한 의료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병원은 이제 인정한 거죠. 보험회사는 상해라는 거는 외래성 이런 직접적인 의료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은 직접적인 의료 행위가 아닌 적시의 의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것을 법률적으로 부작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의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독당국은 상해의 요건이 외래성은 신체 내부 질병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을 의미하고 부작위 의료 과실이 신체의 침해를 초래했다면 자기에 의한 의료 과실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외래성을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좀 특이하죠? 의료진의 부작위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을 해도 이건 상해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제 고지 의무 관련인데요.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 실제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설계사의 고지 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사례들을 보겠는데요. CC는 TM보험, 그러니까 전화로 가입하는 보험이죠. TM보험을 가입하면서 고지 의무 사항에 대해 일부 질문을 받지 않거나 질문에 대답할 틈 없이 바로 다음 질문을 받아 고지 기회 자체가 없었음에도 보험회사는 나중에 고지 의무 위반이란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사실 이제 전화 가입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를 끝나는 데까지 뭐 40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지 의무를 어쨌든 방해한 경우이긴 하지만 보험회사가 이제 계약을 해지한 거죠.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두 번째 또 사례를 보겠습니다. D씨는 보험 가입 시 허리 주사 치료 이력, 심장 질환 진단 사실 등에 대해 설계사가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를 해서 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니까 보험회사는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계약을 해지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독당국은 녹취 또는 모집 격리서 등을 통해 설계사가 고지를 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게 확인이 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지한 보험 계약을 복원을 하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꼭 이게 뭐 녹취나 모집 격리서뿐이 아니라 요즘에는 설계사분들이랑 카톡이나 문자로 주고받는 내용이 있죠. 그런 부분에도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예컨대 고객이 무슨 진단 받고 뭐가 어떻다고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거 고지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설계사가 그 정도는 고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례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설계사한테 물어봤더니 설계사가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고 서로 주고받은 카톡 등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고지 의무 방해로 인정받아 고지 의무를 적용
적용할 수 없겠죠.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데요. 고지 의무 위반 사항과 관련 없는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을 하라. 이는 상법에도 나오는 거고 약관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만 실무상은 고지 의무 위반이 있으면 보험금을 잘 안 주는 경우가 많고요.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사실은 그거는 법에 의해서 나한테 허락된 권리인데도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 사례를 보겠는데요. 이 씨는 어깨 질환에 대해 수술 필요 소견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이후 상해 사고로 어깨를 다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고지 의무 위반의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어깨 질환에 대해서 수술 필요 소견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 의무 위반은 맞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F씨는 알코올 의존증 입원 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이후 상해 사고로 사망하였고 유족이 상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고지 의무 위반의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독당국은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두 사례 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봤고요. 타당하다. 다만 고지 의무 위반 사항인 과거 질병력과 이 사건 보험 사고인 상해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상법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은 의료사고가 상해보험의 그 상해에 해당되는지 특히 외래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고지 의무 관련해서 보험 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한 사례, 고지 의무 위반은 맞지만 보험 사고가 고지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